안녕하세요. 히판TV의 윤필환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고관절 질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고관절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의사를 만나고 본인의 증상을 말씀하실 때 이 제한된 시간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본인의 증상을 잘 전달하고 제대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지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자분들이 외래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앉으신 후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시는데요. 먼저 저희 의사들도 환자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정말 컨설팅도 받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요. 환자분들께서도 의사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사들이 학생 때부터 의대 학생 때부터 인턴, 전공의, 펠로우 이렇게 수련을 받는 과정 중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학습을 받습니다. 환자분과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의무 기록을 남기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세뇌가 돼 있어요. 어떤 순서로 환자분과 대화를 하고 그 순서를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하느냐 이런 훈련을 받거든요. 마치 프로그래머가 코딩 언어로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프로그램이 되듯이 의사들도 자신만의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무 초진 기록지를 예를 들자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chief complaint 가장 불편한 게 뭔지, 그리고 onset 언제 증상이 생겼는지, brief history 간략한 증상에 대한 설명, past medical history 과거의 병력, 또 기타 기저질환들, 그 다음에 이제 physical examination 하면서 신체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져오신 검사가 있다면, 가져오신 영상 검사가 있다면 그것으로 보든지, 아니면 새롭게 엑스레이를 찍어서 엑스레이 소견을 파악하고요. 거기서 그게 부족하다면 좀 더 정밀 검사, 특수 검사, MRI나 CT, 초음파 같은 검사를 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신체 검사와 영상 검사, 그리고 말씀하신 증상들,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임프레션,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단에 대한 치료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3분에서 5분, 길게는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좀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환자분께서 이런 말 저런 말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면은 혼란스러워요, 의사들도. 그래서 말씀을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자르기도 합니다. 그거 말고요. 이건 뭐가 궁금하세요? 이건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오해가 될 수 있죠. 왜 내 말을 자르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사들은 머릿속에 이 흐름이 딱 잡혀 있어요. 하도 훈련을 많이 받아갖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순간에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잠깐 자르고 원래 얻고자 했던 정보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관절이 아파요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냥 다른 데서는 수술 받으래요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을 잘 안 듣고 어느 쪽이 아프세요?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이런 걸 자꾸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이해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흐름으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신다면 아마도 좀 더 효율적으로 본인의 증상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불편한 증상, 아까 chief complaint라고 했던 제일 불편한 증상을 말씀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아파요. 그냥 어디가 아프다, 고관절이 아프다, 엉치가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고, 그러니까 증상이 아픈 것과 아니면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 양반다리가 잘 안 된다든지 고관절로 치자면요. 그리고 걸을 때 다리를 절게 된다. 잘 걸었었는데 갑자기 절뚝절뚝 거린다든지, 아니면 고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어디선가 소리가 난다. 어떤 분들은 막 빠진다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고관절 주변에 뭔가 만져진다.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가장 불편하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사에게. 그 다음으로 통증 부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둘이 합쳐지면은
어디 고관절이 아파요, 아니면 허리가 아파요, 아니면 허벅지가 아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관절이라고 했을 때 어느 부위가 아픈지가 중요한데요. 골반 주변으로 굉장히 다양한 부위를 표시할 수 있는데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림에서 보시면 정면에서 봤을 때 고관절에 해당되는 부위는 사실은 저쪽입니다. 서해부 사타구니 쪽. 저 그림에서 보이시죠? 요 고관절 허벅지뼈와 골반뼈가 닿는 앞에 접히는 이 부위가 서해부 사타구니라고 하고, 사실 이 부위가 아픈 경우가 고관절 통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정면에서는 허벅지 또는 대퇴부 이 앞쪽이 통증이 있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길게는 무릎까지도 아프다고 하시죠. 이전에 한번 고관절과 무릎과는 신경이 어느 정도 조금 감각신경이 조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관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무릎이 시리다고 불편하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무릎의 안쪽 부분이 시리다고 하셨을 때는 고관절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후면 뒤쪽을 봤을 때는 허리 아래쪽, 또 요추라고도 하죠. 이 허리 쪽이 불편한 경우도 골반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긴 없지만 그보다 잠깐 아래 양쪽 천장관절 쪽에도 통증이 있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엉치 또는 둔부 또는 좌골 쪽에 통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골반 통증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뒤쪽 통증이라고 말씀하시면 대부분의 정형외과에서는 고관절보다는 허리 쪽에 이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뒤쪽에서도 허벅지 뒤쪽, 대퇴부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고, 통증의 양상이 뻗치는지 아니면 찌르듯이 아픈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게 되죠. 또 고관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옆쪽, 좀 용어를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대전자부라고 합니다. 고관절 옆에 만져보시면 딱딱하게 만져지는 뼈가 있는데요. 그 부위를 대퇴골의 대전자부라고 합니다. 그쪽이 통증이 있다고 하시거나 그거보다 위쪽에 근육이 아프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시리다고도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또 그거부터 아래쪽으로 무릎 쪽으로 쭉 내려가면 역시 허벅지, 대퇴부 옆쪽, 어떤 분들은 장경대라고도 표현을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그쪽 위에 장경대라는 근육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부위에 고관절 통증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달하시면 의사가 어느 부위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조금 더 쉽게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게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생겼는지, 되게 이걸 그냥 말씀 안 하시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중간에 잠깐 말을 끊고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그러면 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알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게 갑자기 아픈 건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아픈 건지 아니면 진짜 짧은 시간에 잠깐 나타났다가 좋아질 수 있는 건지, 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불편해 오셨는지를 알아야 이게 만성질환인지 급성질환인지를 파악하고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언제부터 아팠는지에 대한 정보가 의외로 의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시죠. 2021년 8월경부터 아팠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의사들이 딱 듣는 순간 몇 개월 됐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말씀을 2주 전부터 아팠어요, 아니면 3개월 전부터 아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먼 리모트 onset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굉장히 오래전 한 3년 전부터 아팠었는데 애그리베이션 됐다 그럽니다. 악화됐다. 언제부터 악화됐다. 한 2주 전부터 갑자기 심해졌어요. 이렇게 표현하신 것도 저희가 듣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서서히 아팠었는데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다가 2주 전부터 갑자기 심해졌다. 그러면 이건 저희도 뭔가 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언제부터 아팠는지에 대한 것도 꼭 잊지 말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증상에 대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이제 잊어버리시게 되니까 메모지에다가 열심히 적어 갖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이걸 딱 내밀으신 다음에 이거 읽어보세요라고 딱 말씀하시는데 약간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럴 때는 이 짧은 시간에 그걸 저희가 읽기도 좀 그렇고, 사실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의사들이 그냥 그걸 읽게 되면요, 아이 컨택을 못해요. 환자분이 말씀을 하실 때 저희는 사실 쳐다보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증상을 말씀하실 때에
굉장히 심리적인 것도 봅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통증과 표정 그런 것도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읽고 있으면은 저희가 그 과정을 내려가질 못해요. 저희는 사실 차팅도 하면서 말씀도 나누면서 진료를 해야 되는데 딱 읽는 순간 모든 게 스톱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져오신 그 메모지를 갖고 핵심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을 하시는 게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그 전달하신 내용을 저희는 기록을 하면서 듣거든요. 그리고 또 쳐다보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어디가 불편하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이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조차도 저희는 관찰을 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인제 말씀을 하실 때 표현하시는 것이 고관절로 예를 들자면 "앉았다 일어날 때 되게 아파요. 그리고 첫걸음 걸을 때 아프다가 걷다 보면 또 나아집니다."라고 표현하시거나 아니면 차에서 오래 운전하다 내릴 때 다리를 절뚝거린다든지 아니면 딴 때는 평지는 다 괜찮은데 계단 오르내릴 때 뭐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운동할 때만 아파요. 운동하고 나면 굉장히 좀 더 많이 심해져요. 근데 쉬면 좋아져요." 이런 기타 정보들 아니면 정말로 이건 뭐 시도 때도 없이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쉬어도 아프다. 특히 밤에 누워 있을 때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운동할 땐 심해지고 쉬면 좋아진다. 아주 간단히 관절염 같은 경우에 그럴 수가 있고 뭐 비구순 파열이나 연골 손상이 있을 경우에도 활동에 의해서 악화되기 때문에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도 아파지고 뭔가 활동하고 나서 가만히 쉴 때 점점 심해지고 잘 때 더 아프다. 그러면 염증성 관절염 등을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정보가 저희들에겐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또 저에게 중요한 거는 과거 치료 병력이 중요한데요. 사실 어느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으셨는지 말씀하실 때 또 오해하시는 것이 '이 의사가 다른 데서 말한 걸 듣고 그냥 컨닝하려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참고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듣고 오셨는지에 따라서 뭐랄까요? 눈높이를 맞춘다는 뭐 수준을 맞춘다는 그런 기분 나쁜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고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다른 정보를 드려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전 진료 받으셨던 내용을 굉장히 참고를 합니다. 만약에 그 선생님께서 저와 비슷한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진단을 생각하셨다면 그에 더 인제 호응하게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더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근데 만일에 저와는 좀 반대적인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진단을 하셨다면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참고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진료받았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은 또한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지금까지 약도 복용해 보셨는지 물리치료를 받아 보셨는지 또 허리나 이런 다른 부분에 이상이 없다라고 인제 판정을 받으셨는지 또는 이제 요새는 또 주사를 또 많이 맞으시는데요. 허리 주사를 맞았는지 그냥 근육 주사를 맞았는지 아니면 고관절 관절 강내 고관절 안에 직접 주사를 맞으셨는지 대개는 그럴 경우엔 초음파나 이렇게 엑스레이 실시간 엑스레이 시암이라고 하는 이렇게 C자 모양으로 생긴 기구 아래에서 사진을 찍어가면서 주사를 맞으셨다면 대개는 고관절 안쪽에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치료를 받으셨는지 또한 저희가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시면 더 이상 주사를 놓지는 않거든요. 고관절 주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스테로이드였는지 아닌지도 중요한 정보가 되죠. 그리고 그 주사를 맞고 나서 증상이 좋아졌었는지 아니면 잠깐이라도 증상이 좋아졌었는지 아니면 주사를 맞았는데도 아무런 호전이 없었는지 또한 역시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주셨는지 고관절 괴사라고 했는지 관절염이라고 했는지 비구순 파열이라고 했는지 또한 굉장히 큰 정보가 되죠. 그리고 가져오신 검사 자료들도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사실 정형외과는 진단을 내릴 때 딱 그 한 장의 엑스레이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부터 쭉 이어온 사진이 있다면 그 변화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꾸준히 진료를 받으시고 나서 2차 의견을 구하러 오셨을 때는 이전에 찍으셨던 검사를 다 가져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MRI 또한 도움이 됩니다. MRI 정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요? 화질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MRI가 있다면 저희가 조금 더 검사받는 데 도움이 되죠. 네,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치료받은 병력까지 말씀하시게 되면 가져오신 엑스레이가 있다면 그것을 보고 아니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저희가 어떤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검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진단을 해드리게 되고 설명을 드리고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은 거기 전까지, 진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본인의 증상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다음번 다른 병원에서나 저희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실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조금 더 의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환자분들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